안녕하세요. 간호사 면접 전문학원 A+ 스피치 이은수 원장입니다. 면접에 변화도 많았고 올 한 해 면접의 기회조차 받기 어려웠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해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조언을 좀 드리려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면접 스피치 A+ 전문 강사 박현희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무 위주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 스펙이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강사님부터? 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역대급 불취업이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말로는 2단계 정도는 스펙이 뭔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립대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친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석사 5등까지도 빅5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역대급 불취업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TU가 줄어든 점도 한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50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는 900명대를 뽑았다고 하면 이번 연도에는 200~300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빅5가 너무 적은 수를 뽑다 보니까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 탈락하고 또 다른 중대형 병원들로 하향 지원하면서 중대형 병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좀 불취업이 이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0년 넘게 간호사 면접을 도와주면서 올해처럼 힘들었다라고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AI랑 케이스 면접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AI 면접이 작년까지만 해도 구역검이 시행이 되거나 혹은 인성검사만 시행되는 병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신유형의 AI 검사를 절차에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AI 면접이 중요한 게 AI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의 기회를 주어지지 않잖아요. 특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화합형이 나와야 한다. 또 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장 지향형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AI 면접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구역감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이고 본인의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합격이 됐다고 하면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본인 병원에 그 주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도 잘 중요했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잘 부합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내년에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올해 저는 또 유난히 마음이 갔던 친구들이 기졸 지원자들이었어요. 맞아요. 병원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저만의 느낌이었나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기졸자를 위한 채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신규랑 통합 채용이 많았고 또 기졸자를 위한 채용이 아예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준비하는 방향이나 스펙을 쌓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에 뭐 무엇을 해왔는지 혹은 뭐 웨이팅 중인 병원이 있는지 등등의 어떤 불편한 질문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블라인드 채용하는 병원들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기졸 채용이 한 3월 이전에 1, 2월에 좀 한 번 더 뽑고 그리고 병원이 인증평가를 준비하기 전에 한 번 더 뽑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거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내년에 통합 채용을 가지고 오는 만큼 기졸들이 뭐 1년에 한 2개월, 3개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것을 우려했는지 기졸이 확실히 적어졌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생님 지금 통합채용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24년도에 통합채용이 확정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채용이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통합채용이란 이제 동기간 면접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빅5 병원에서 7월 중에 같은 기간에 면접을 지금 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을 총 22개의 병원으로 넓혀서 7월과 10월 중에 동기간에 면접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보통 간호사분들이 중복 합격을 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취업을 했다가 또 긴급사직을 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대기 간호사의 불안이나 뭐 인력 공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통합 채용을 대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모두 다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상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성 면접을 우선순위로 좀 본인의 경험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동기간 면접제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모든 병원에 많이 지원을 다 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인 특정 가고 싶은 병원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병원들,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들에 대한 전형을 좀 확실하게 이해해서 그 병원들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사히나 세브란스는 AI가 일단 첫 번째 관문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한다든지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뭐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통합 채용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케이스 면접은 좀 같이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케이스 면접을 보는 병원이 늘어난 만큼 올해는 중앙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조열 전형에서 케이스 면접을 추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봤었던 케이스 면접을 봤었던 병원은 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성모, 그리고 중앙대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아예 우선순위로 후순위로 미룬다기보다는 인성면접과 박현재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토익을 좀 우선순위로 하되 뭐 하루에 한두 문제씩이라도 꾸준하게 좀 준비를 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원래 케이스가 없었던 후발병원들도 케이스를 이렇게 도입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친구들이 케이스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갑자기 공고가 났는데 케이스가 딱, 면접이 생겼다라고 해서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 봤기 때문에 케이스 면접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합 채용이 되면 이제 가고 싶은 병원 선정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맞아요. 그런 선택을 좀 하는 거에 있어서의 조언은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병원마다 기본 직무 케이스나 인성 면접에 대한 큰 틀은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무 케이스 면접의 난이도라든지 인성 면접의 질문의 어떤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병원 선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전형이 병원별로 다르니까 전략을 충분하게 잘 세워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펙을 좀 고려했을 때 상향 지원이다 혹은 적정이다 하향 지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병원들의 순위를 좀 매겨서 그에 따른 준비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선생님은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박형진 강사님의 의견을 덧붙여서 본인의 학교의 선배들이 갔었던 병원이 주로 어디였는지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선배들이 미리 닦아놓은 길은 조금 더 본인의 들어갈 TO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뭔가 본인이 어느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정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간호사 그 병원 취업은 그 선배들의 어떤 그런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족보 다 공유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어느 병원에서는 105 병원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의 선배가 갑자기 응급사직을 하고 난 뒤로 1, 2년 동안 그 학교를 안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올 겨울방학이 정말 예비 간호사들한테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 예비 간호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토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모처럼 잔소리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토익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있어야지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토익을 중요시 않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일단 합격자들 보면 다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소서 부분을 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인성 면접과 함께 틀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소서와 그다음 인성 면접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작성해 놓으시면 AI에 대한 질의 응답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저는 한꺼번에 이 기본적인 면접 내공을 높일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뭐 당부해주고 싶은 말? 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토익 준비해야 되지, 봉사활동 해야 되지,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뭐 인성 면접을 준비해야 되지, 케이스 면접 준비해야 되지, 한꺼번에 이 모든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하다가 학생 선생님들이 어영부영하고 또 그 다음 병원 하고 계속 서류를 탈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만큼 올 겨울방학은 박현진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토익과 인성 면접을 중심으로 하고 그 봉사활동과 나머지 자격증은 그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우리 예비 간호사들에게 방향 제시가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간호사 면접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